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야인 최배원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야인 김진환입니다. 네, 요즘 지수가 좋은 것 같은데요. 저는 이달에 한 3,000포인트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조만간 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3,000포인트 가서 상황 고점 3,316인가요? 빨리 좀 돌파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세계가 다 돌파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만 지금 못 가고 있어서 이제 주식시장 좀 잘 됐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종목 진단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야인시대 리턴저 종목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종목 진단 받고 싶은 종목이 있으면 종목명, 비중, 매수 단가 이렇게 올려주시고 산 이유라든지 여러 가지 목표가 보고 있는 자기 생각을 좀 적어주면 좋고요. 그리고 전화 신청도 가능하니까 많이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그럼 제가 종목 진단 먼저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올라온 것 같네요. 보겠습니다. 빨간불, 파란불님께서 주성 엔지니어링이네요. 주성 엔지니어링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41,000원에 10%. 너무 고점에서 사서 아직도 못 나가고 있네요. 잘 올라갈 줄 알았는데 자사주 소각 공시 오르지도 않고 유리기판 깨진 후 떨어지기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이 반도체 주식들이라든지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상 제가 계속 방송에서도 이 진단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3월 달 정도의 변곡점이라서 대다수 중소형주 많이 올랐던 반도체들은 한미 반도체라든지 이수페타시스 이런 거 강력한 하이닉스라든지 AI 반도체 핵심적인 수혜주 빼고는 팔고 다시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이제 3월 이 4월 8일 날 41,450원 주세연주 고점이었지만 그 전에 이미 작년 11월 달에 38,000원 이렇게 가고 거의 안 간 거죠. 그러면 작년도 11월 달부터 이 주식을 샀을 때는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그죠? 계속 35,000원이니까. 그래서 주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게 23년도 1월 달에 작년 1월 달에 저가가 10,000원 정도 됐으니까 그러면 실제로 그 전에 22년도까지 올랐다 여기서 올랐으면 10,000원대에서 단순히 계산하면 3배 정도 올랐잖아요. 30,000원대로. 그럼 주식이 실적이 좋아도 좀 쉬었다 가야 됩니다.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월봉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실제로 고점에서 여기 보면 계속 스토캐스틱이 전환 지표가 고점이 낮아지는 거죠. 그럼 장기적으로 뚫고 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종목도 이렇게 해서 편남을 이렇게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1조 7천이고요. 4만대면 한 2조 정도 됐었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편남을 이렇게 보시면 컨센서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컨센서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2024년도는 전년 동기보다 매출액이 42% 늘고 그 다음에 25년도 21% 늘고 그러면 내년까지 성장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올해 250% 정도 이익이 느는데 그 전에 250%는 큰 의미가 없는 게 과거에 23년도에 76% 이익이 줄었다가 다시 250% 올라봤자 절대치로는 2022년도 그때 영업이익을 돌파를 못하는 거죠. 올해는 1239억. 그러면 이 주식은 올해는 이렇게 매출도 이렇게 느는데 이익이 돌파를 못하는데 그럼 내년에는 돌파해야 되죠. 그 내년에 1370억으로 사상 고점 영업이익을 돌파하는 거예요. 매출은 늘고 있고. 그래서 주가가 작년도부터 잘 올라간 거죠. 미리. 반도체는 관련된 종목이나 이런 쪽은 대다수가 흑자 말고 적자일 때 업황이 안 좋다. 업황이 개선되고 그 바닥권에 남들 다 관심 없을 때 그때 사놓고 있으면 경기가 좋아진다든지 어떤 매출이 늘어나는 뭔가 호재성이 있으면 그때부터 쭉 잘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보시면
반도체 관련된 주식이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반도체 장비 쪽이 거의 80% 매출이고요. 태양전지는 적잖아요. 그죠? 태양전지는 실적 뭐 장비 지금 막 우리 건 거의 안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 반도체 쪽이 장비니까 그러면 올해 수혜를 받은 거죠. 특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올해 실적이 이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1분기를 보면 1분기에는 70억이 줄었잖아요. 그죠? 근데 하반기에 이제 실적 괜찮게 나오는데 지금 현재는 2분기 때 주가가 올라온 상태니까 지금도 3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1분기도 예상보다 적게 나왔는데 2분기도 당연히 적게 나올 걸 보여요. 만약에 잘 나온다면 이미 주가가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반도체 주식을 반도체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업황에 보면 핵심적인 걸 사야 되는 거죠. 저는 개인 투자자가 중소형주 반도체 분석을 잘 못하는데 그냥 사고 싶으신 분들은 작년에 AI 반도체 있었잖아요. 그럼 AI 반도체에서 하면 우리 이제 이 옆에 한미 반도체 전문가인데 그때 이야기할 때 그냥 사든지 가만히 있었으면 많이 올라갔잖아요. 저는 이제 AI 혁명 시대는 그때 뭐 AI 반도체 실제로 저는 좀 장기이기 때문에 장비보다는 소재 쪽을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수 페타시스를 뭐 많이 이만한때 올른 상태도 뭐 앞으로 몇 배 가니까 사고 있는 지금도 좀 괜찮다 그러죠. 실적 건업이 좋아지니까. 근데 그래서 이런 것은 불투명이 많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반도체 주식을 잘 몰라요. 뭐 반도체도 모르고 주식도 잘 모릅니다. 그동안 돈도 못 벌었고. 그러면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뭐 한미 반도체 좋은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그럼 세상에 과거에 90년대 이제 2026년도 AI 시대가 왔거든요. 이제 알파고가 나와서 서버와 연결해서 바둑 기사를 이기잖아요. 그때는 서버 이제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이 반도체 메모리 쪽이 데이터 센터 만들 CPU하고 메모리가 들어가서 데이터 센터 만들거든. 클라우드 서비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16년도부터는 삼성전 하이닉스 그냥 다 질러도 됩니다. 왜냐하면 서버 센터 만들 엄청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는 실제로 서버 센터 2, 3년이 다 짓기 때문에 그래서 16년, 17년도 주가가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서 21년도 전체 유동성자 올랐지만 그러면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 때문에 주식이 올라간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럼 앞으로도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하이닉스도 그렇지만 메모리 반도체로는 시세가 안 올라갑니다.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시설 증설을 크게 안 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주식을 지금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자, 그러면 AI 반도체로 사야 되는데 우리 삼성전자도 시세가 96,800원 돌파하려면 결국은 저런 거잖아요. AI 반도체 관련된 수주를 확실히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일본 요번 수장은 뭐 그 정도는 안 되고요. 엔비디아 거나 이렇게 돼야만 돌파를 하고 이제 AI 반도체 파운드리로 시세가 쭉 가서 뭐 장기적으로 시가총액 1,000조까지 가려면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래서 핵심자가 사고 잘 모르면 그냥 AI 반도체 세계 1등은 엔비디아잖아요. 그럼 작년에 그냥 엔비디아만 사놓으면 주가가 몇 배 왔잖아요. 그죠? 간단합니다, 주식은. 근데 나는 주석엔젤이 지금 많이 올라 또 앞으로 좋다 그러면 또 물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지금도 10%가 아니라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고, 여기서는 사서 반도체를 먹을 수가 없어요. 남들은 밑에서 다 해가지고 먹고 이제 팔고 이런 거 없는데, 저는 지금 반도체를 사가지고 지금 먹으려고 사지 않아요. 반도체 말고 다른 거 훨씬 그걸 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 뭐 매매는 해도 되겠지만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매도하고 나오시고 실적 나오기 전에 일단 나오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제가 종목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금부치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21만 원, 15%. 방산주 요새 잘 가는데 목표를 어디까지 잡아야 할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뭐 좋은 수주 공시가 나왔었습니다. 관련해서 루마니아에서 좀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나와서 오늘 상당히 뭐 강세였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 종목 상당히 뭐 좋아하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고 있었던 종목인데요. 지금 이제
오늘이죠. 오늘 이제 루마니아 국방부와 1조 4천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이제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7년도부터 순차적으로 납품을 하는데, 관련해서 이제 지금 이제, 나토 쪽에 지금, 수주가 좀 상당합니다. 예, 지금 관련해서 보면은, 지금 한국을 제외한 9개국, 지금 거의 이제 10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이번에 K9 자주포를 이제 수출한 것은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 나토 쪽, 그러니까 뭐 북유럽, 그다음에 동유럽 국가들에서 이렇게 수주를 받는 것이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폴란드, 뭐 루마니아, 그다음에 핀란드 뭐 이런 데서도 다 지금 수주를 받았거든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나토 지금 회의하는 거 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지금 나토 같은 경우에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 5년 동안 이 국방비만 지금 2배 정도에 지금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유럽 안에서 자국 내에서 어떤 국방 군비를 좀 이렇게 많이 좀 들여서 투자해서 확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무기 같은 것들을, 그래서 이런 어떤 이슈도 있고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뭐 러시아의 어떤 이번에 러우 전쟁 때문에 관련해서 좀 위기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군비 경쟁을 좀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그 미국 대선 관련해서 트럼프 어떤 이슈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좀 나토에 대해서 이제 뭔가 뭐 방어나 어떤 편을 들지 않겠다라는 어떤 발언을 좀 했습니다. 뭐 군사적인 어떤 군사비 어떤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보고 좀 이제 러시아 어떤 이슈도 있고 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자주 국방을 좀 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레퍼런스가 이제 확실히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한국산 무기 질도 좋고 납기도 상당히 뭐 빠르게 이렇게 지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적인 부분, 그 다음에 성능도 우수하다라는 것이 지금 여러 이제 유럽 국가들이 지금 루마니아까지 이번에 지금 납품이 되면서 레퍼런스가 쌓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다른 이제 유럽 내 다른 국가들도 국내 어떤 이런 방산, 특히 뭐 이번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그런 회사에 많이 관심을 두겠죠.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방산 쪽은 중동에서도 뭐 지금 천궁2 같은 경우에 여기 우리 LIG 넥슨 같은 경우에 천궁2 수출이 이제 추가 수출이 또 이제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중동에서도 관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이제 우크라 전쟁 때문에 러시아산 이제 저가 이 무기 같은 것들을 수입하던 이 아프리카 쪽도 국내 어떤 방산업체들의 이런 또 이제 노크를 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지금 미국 대선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임박해서는 지금 나토 지금 회의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도 갔는데 뭐 이런 것들 봤을 때 여기서도 이제 여러 이슈가 좀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체코도 지금 오기 때문에 관련해 원전도 좀 움직이는 모습이고, 아무래도 이제 정상회담도 이렇게 여러 나라를 돌면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나토 회의에서 그럴 때 이제 군사 관련해서 국방 관련해서 이런 이슈가 좀 나올 수도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트비아의 장갑차 도입 사업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뭐 여러 이제 유럽 내 국가들을 제치고 K9 자주포를 이번에 루마니아에 지금 납품한 것은 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선은 오늘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예, 저도 이거 봤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 오늘 우선은 수주 공시가 났기 때문에 오늘 우선은 고가권에서 매도하는 게 맞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26만 원, 27만 원에 매도한다라고 저는 하는 것이 옳다라고 봤었고요. 그래서 정확히 그 정도 치고 좀 내려왔습니다. 뭐 증권사 목표가는 25만 원, 26만 원 나왔었어요. 근데 이미 지금 달성을 했는데, 하반기 어떤 수주라든가 2025년, 2026년 영업이익 증가율을 보니까 저는 나름대로 좀 더 갈 것 같습니다. 이슈가 좀 지속되니까.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젠 시총 단위로 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뭐 앞에 전고를 뚫었기 때문에 요거는 신고가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앞에 뭐 저항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선은 방산주가 좀 많이 갔어요. 이제 현대로템도 따라오는 모습인데,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총을 제가 봤을 때 지금 12조 9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3조 5천억 정도까지 중기적으로 추적할 만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좀 더 내려왔다 갈 수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 이슈가 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
9만 원에서 30만 원 선 정도까지 최종적인 목표로 하시고 하반기까지 중기적으로 끌고 갈 만합니다. 네. 네, 다음 종목입니다. 대형주를 올려주시네요. 유튜브 안장군님께서 기아 12만 3,100원 30% 진단 부탁드립니다. 12만 3천에 30%를 샀다. 그러면 비중은 뭐 대형주니까 30% 사는 거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근데 조금 지금까지 좀 단가가 작년에 사서 이렇게 돌고 왔으면 괜찮지만 제가 작년에 올해 업종 중에 유망한 산업 쪽은 첫 번째가 제약바이오고 두 번째가 뭐 인터넷 뭐 게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인터넷 안 갔습니다. 제약바이오는 그중에 많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 하이닉스나 삼성자 이런 쪽이고요. 대형 반도체들 올해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동차인데 유망 산업이 거기에서 기아라고 말씀드리고 뭐 현대차나 기아 이렇게. 근데 전기차가 아니다. 전기차 배터리가 아니고 기아나 자동차를 만드는 전기차 만드는 회사인데 그냥 하이브리드가 잘 나가니까 실적으로. 그래서 올해는 전기차 배터리가 가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랬는데요. 제가 이제 2016년부터 계속 자동차 쪽은 쳐다도 보지 말고 전기차 배터리를 하시라고 계속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기아뿐만 아니라 현대차도 작년 여름부터 5월부터인가요? 계속 좀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차는 많이 올랐습니다. 기아도 평균적으로 작년 제가 5월 때 갔을 때 뭐 8만 원대였으니까 여기서니까 50% 올라와 있었잖아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뭐 5월 달에 정도, 7월 달에 여기가 20만 원대잖아요. 이것도 50% 올랐잖아요. 그죠? 1년 정도에 대형주가 50% 올랐다는 것은 사실은 개인 투자한테는 그게 크지 않지만 자금이 크신 분들한테는 배당도 주지만 엄청 큰 거죠. 왜냐하면 현대차 기아는 뭐 100억치 내가 매수 시점이라면 100억치 사도 되는 거죠. 현대차 작년에 10만 원, 18만 원 뭐 이렇게 제가 이제 9만 원대 기아도 9만 원대 이제 작년 12월에 올해 유망주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9만 원대에서 이렇게 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한 13만 원, 12만 원 목표가였습니다. 50% 왔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이 이렇게 대형주 50% 가면 잘 안 갑니다. 더 쭉 실적이 퍼포먼스라든지 어떤 모멘텀이 특별하게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럼 2월부터 여기에 급등했잖아요. 1월 말. 요것은 현대와 기아다가 1월, 2월에 이렇게 급등한 게 그 바로 밸류 프로그램 때문인 거죠. 밸류 프로그램에 우리가 이제 그래서 뭐 은행주를 사도 되고 뭐 화재주도 그렇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이 안정점에서 그다음에 자사주 소각이라는 기아라 이런 게 있으니까 이미 그때 급등하면서 사실은 여기에 25만 오고 그다음 기아도 급등해서 그때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다음부터 안 가는 거예요. 2월부터는 별로. 그게 대형주의 매매 특징을 알아야 되는 거죠. 대형주는 초대형주는 그냥 50% 가면 잘 안 가요. 정말 모멘텀 좀 2배, 더블 이런 식으로 가지. 그래서 그만큼 시가총액이 크고 개인이 매매하는 게 아니지 거의 컨손들이 하기 때문에 외국의 장기 펀드라든지 아니면 단기 매매 펀드 위주의 뭐 그다음에 컨손들이 가기 때문에 1년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컨손들이 운영한 자금들이 50% 올라가면 엄청나게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생각하고 개인들은 항상 미리 선행적으로 미리 하셔. 지금은 기아 현대차 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금 이 돈 가지고 돈 아깝게 기아 사고 내가 옛날에 작년에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작년 12월 때 기아를 말씀드리면서 27년도까지 전기차가 기아 현대가 미국에서 2등을 확고히 하고 글로벌적으로 뭐 3등 뭐 테슬라 다음으로 2등으로 간다면 글로벌 중국 빼고 가면 기아도 37만 9천인가 거기 사상 고점까지는 27년도까지 갈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10만 대 왔으니까 30만 대 가봐 3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앞으로 3년 동안 3배가 계속 주식이 가는 게 아니에요. 막 갔다가 한참 안 가다가 26년도, 7년도에 25년도 안 가고 그다음 26년, 7년 기아가 있는데 확실하게 전기차 시장에서 2등 정도 간다면 테슬라 다음을 확실히 가면 이제 계속 전기차 팔려 이익이 나니까 그럼 그때 퍼포먼스 2~3배가 가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매출을 현대 기아는 앞으로 2년 동안 매출액이 10% 이상 안 갑니다. 거의 안 올라가요. 이익도 영업도. 더 이상 팔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전기차가 미국에 잘 나가요. 그런데 그걸로 전기차 팔아서 지금 적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로 이익을 못 내는 거잖아요. 그럼 이익이 안 나는데 큰 손들 왜 사겠습니까? 옛날부터 갖고 있는 건 그냥 배당도 받고 이렇게 갖고 있겠지. 밑에서 산 것은 수익률은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개인은 지금은 굳이 할 필요 없고, 지금은 뭐 테슬라가 자동차로 전기차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세계 최고의 앞으로는 전기차인데 개인이 기아 현대로 왜 삽니까? 그냥 테슬라 사면 되지. 테슬라 가지고 전기차로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거 있으니까.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돈 벌기 쉬운데 왜 기아와 현대 갑니까? 저는 반도체도 마찬가지. 작년부터 우리나라 하이닉스로 왜 삽니까? 삼성에 왜 삽니까? 개인이 그냥 엔비디아 다 사면 되잖아요. 세계 1등이 나를 따르라 하는데 전 세계가 투자자들이 이제 막 엔비디아 보잖아요. 그것처럼 좀 생각을 좀 크게 넓게 바꾸면 이게 30% 정도 기아를 사는 분들도 돈을 몇 배씩 올릴 수 있어요. 1년에도. 그렇기 때문에 좀 요즘은 이제 출근하다가 퇴근하다가 손가락 까딱 두 번만 하면 해외 거래 신청, 통화서정 신청, 해외 주식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세금 때문에 잘 안 하더라고요. 돈 벌어야 세금을 내는 거죠. 세금. 워런 버핏은 세금 걱정 한 번도 안 하잖아요. 나는 거의 팔아먹질 않는데 세금 왜 내냐. 그런 거죠. 어쨌든 개인은 팔아먹지. 그래서 기아는 저는 비중 축소 의견 드리겠습니다. 12만 원 깨지면 절반은 매도하고 30%는 절반 매도하고 나중 급락하면 다시 재매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유튜브 피자님께서 안녕하세요. 칩셋 미디어 27,900원 10% 비중이십니다.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목표가 얼마로 볼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칩셋 미디어 최근에 움직임이 NPU 우리 신경망 반도체 관련해 갖고 움직임이 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아시다시피 우리 자율주행 자동차 자율주행 칩 관련해 갖고 텔레칩스, 칩셋 미디어 텔레칩스가 뭐 회사죠? 요런 관련해서 움직임이 좀 나왔던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NPU 관련해서 테마로 좀 움직임이 좀 나왔다가 최근에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에요. 근데 요게 아시다시피 요게 AI IC 칩, 그래서 영상 IP 같은 것들이 이제 쓰이는데 여기에 IC 칩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드는 어떤 회사입니다. 그래서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도 좀 편입이 좀 됐던 그런 종목인데 요게 1분기 실적이 조금 미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아서 예상치보다 좋지 못해서 좀 지속적으로 좀 하락입니다. 아시다시피 반도체 섹터가 여기 우리 시스템 반도체 쪽 있지 않습니까? 메모리 반도체는 좀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다들 실적이 좀 좋지 않아요.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이 지금 내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주가 부진에 좀 영향을 좀 끼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요게 이제 제가 실적을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내년 매출액 한 364억 원 나고 영업이익이 148억 원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영업이익이 134억 나오는데 내년엔 184억.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매출 같은 게 수년된 것이 있어요. 올해 하반기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는데 하반기부터는 조금 실적이 좀 가시화될 걸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주가는 그렇게 아주 지금 적정 주가는 아닌 걸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조금 성장성이 그렇게 커 보이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적으로 추세적으로도 좀 크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지금 박스권을 그리고 있습니다. 박스권 지금 2만 원에서 대략적으로 제가 지금 맨 위에서 두 번째 근선 있죠. 26,900원, 거의 27,000원. 그래서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비중이 10%시니까 요거 지금 23,000원인데 조금 중기적으로 보실 수 있다면 하반기 이후, 그 다음 내년에 이제 매출이 조금 더 좋아지거든요. 하반기부터 좋아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도 좋은 것들이 있으나 또 이제
우리 또 이제 손절하고 나오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25,000원에서 27,000원 사이는 한번 줄 것 같아요. 아무래도 25,000원 이상은 한번 튈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로 지금 오늘도 이번에도 보시면 7월 달에도 한번 튀었습니다. 네, 한 번에 튀었고 그 다음에 지금 5월 달, 6월 달에도 한 번씩 고점을 좀 형성해 줬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박스권에서 좀 움직임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비중이 10%시니까 한 절반 정도를 지금 23,000원 아래에서 한 번 더 사셔서 25,000원 정도, 예, 평단을 25,000원을 만들어 놓으시면 25,000원 이상으로 무조건 한 번은 튈 거예요. 예, 하반기, 뭐 7월, 8월, 뭐 빠르면은 뭐 8월, 9월 안에도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손절 없이 나오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이제 뭐 지금 가는 그런 종목들을 타도 좋긴 좋은데, 예, 기간 투자를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25,000원 이하로 평단 맞추시고, 그러니까 23,000원 이하에서 좀 더 물타기를 하셔서 25,000원 평단을 맞추시고 25,000원 이상 25,000원, 27,000원 정도 분할 매도를 한번 튈 때 한번 강하게 튀면은 25,000원 이상에 그냥 익절하십시오. 예, 약익절하고 나오시는 전략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제약주네요. 유튜브에서 유지호님께서 펩트론 37,000원 15%. 오늘 정고점 찍고 내려왔는데 계속 들고 가도 될까요? 이렇게 37,000원에 잘 사셨는데, 정고점 찍고 내려왔다는 게, 한번 볼까요? 정고점 언젠지. 정고점이 어디 있냐고요? 지금 사상 고점인데, 고점 가고 있는데. 정고점이란 게, 그건 뭔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76,800원 찍고 내렸다는 게, 37,000원에 사셨으면, 전체 시장에 대한 걸 알고 바이오 제약을 하시면 핵심적인 종목을 잘 선택했어요. 또 올해 6월 달에는, 내가 이제 관련된 주식을, 이따가 나는, 신약 업체들은 이제 HLB가 과거에 신약 개발 시대의 1등이었고, 그 다음에 바이오 플랫폼 쪽은 뭐 알테오전 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비만 관련된 게 뭐가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비만 치료제는 주로 펩타이드 계열, 이제 당뇨 쪽에서 단백질이죠. 그래서 당뇨 관련된 약에서 비만 치료제가 나오죠, 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가 있을까? 지금 그런 지금 이것도 펩트론도 그래서 주가가 이제 모멘텀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술 이전도 뭐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래서 주식이 갑자기 엄청 떴죠, 그죠? 그런데 이 주식이 모양은 우리가 이제 대박주라는 것은 항상 기술적 차트로 어느 정도도 알 수 있어요. 그죠? 주식이 그냥 가지 않아요. 주식은. 다 매집도 해야 되고, 한번 주식이 확 올랐다가 또 안 가고 빠져요. 그죠? 빠졌다가, 이따가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회사 내용을 잘 안다면, 그러면 급등했다 몇 배 올랐다가 다시 내려와서 계속 있을 때 이 주식 얼마나 앞으로, 실제 여러 가지 신량의 퍼포먼스를 잘 주고 괜찮은 회사인지, 그걸 찾아내는 게 주식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뭐 물론 차트 보고 하다 뭐 차트 좋은 거는 많잖아요. 그 핵심적 어떤 걸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게 고점을 다 뚫었죠. 작년에 24년도 8월에 이미 뚫고 작년에 이때 미국의 비만 치료도 엄청 그랬고 그 다음에 주식이 이게 4만 원대 갔다가 다시 내려와 가지고 반타작 내려왔다가 기술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게 이렇게 시세가 끝난 게 여기서 끝난 거죠. 길게 월봉이니까. 근데 지지를 하고 본격적으로 이 월봉창으로도 이게 항상 주식은 가일권이 가면 마지막 정도 순이에요. 자, 요게 갔죠. 가일권 거래 실리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열심히 팔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이 주식 완날에 3만 원 깨지면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7천 왔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한 번 나가 지금 가일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이 내용을 가지고 뭐 바이오 신약에서 뭐 이런 쪽은 대표도 계약을 해봐야 아는 거고요. 신약도 개발해서 완성돼봐야 아는 거예요. 뭐 HLB고 뭐 처방전 갔다고 통과할 때 안 가봐야 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불투명한 게 많고 그래서 등락이 심한 거죠. 그래서 제약 바이오 할 때 항상 기술적 지표도 알고 여러 가지 내용도 알고 해야 돼요. 그래서
하고 싶으면 작년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들었는데 작년 여름에 지금부터 핵심적인 바이오 제약은 뭐 사놓으면 그냥 2, 3년에 따보는 기분 나는 거예요. 그러면 바닥에서 그동안 코로나 이후 한 번도 안 갔었거든요. 23년도까지. 그래서 작년에 확 뛰었던 하반기 뛰었다가 내려왔던 주식 중에 올해 지금 바이오가 좋잖아요. 전체 시세들이 이렇게 핵심적인 막 가자. 삼천전 지역도 막 가자 그죠? 그때 그러면 HBL과도 시작했고 그다음에 알테오전도 갔지. 그러면 삼천전제도 이렇게 패도 그렇죠. 그러면 하고 싶은 분들은 여기서 보고 있다가 쳐야 되는 거죠. 잘하고 지금 그러면 이 주식을 단가가 지금 본인은 100% 수익이니까 그냥 팔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나는 지지선만 구축해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제 랭킹 낮에 종목 진단에 HLB다. 그럼 HLB면 제가 여기서 매도를 드렸거든요. 계속. 그럼 악재가 나오기 전에 이미 주식은 이렇게 해서 나오니까 여기서 추가 상승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추세에서. 그래서 여기 10만 원에 팔고 악재가 나오면 다시 밑에 사면 되잖아요. 왜? 어차피 다시 또 신청할 거니까 시간 걸리더라도. 자, 그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것처럼 마찬가지 지금 현재 일봉으로도 매도 시그널이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주식은 가다가 음봉이란 게 있습니다. 이렇게 갈 때는 음봉이 지금 한 개밖에 안 나왔잖아요. 최소한 주식은 가다가 겁나 음봉이 2번은 나와야 된다. 파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봉도 한 번 여기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왔어 음봉이. 주식이 깨질 때 보세요. 음봉 숫자만 그냥 손가락 차트 좀 배우고 나서 손가락만 세 개만 세워도 주식 잘할 수 있어요. 여기서 샀다면 연봉 한 개니까 안 팔아먹는 거죠. 여기서 빨리 그럼 팔고 싶으면 절반 정도 조금 팔고 두 번째 나오죠. 2번. 그러면 여기서 못 가네 계속 윗꼬리. 그러면 여기서 다 팔면 되죠. 여기. 제가 보는 기법도 있지만 3만 여기서 다 팔고. 그리고 여기서 고점을 여기 돌파 못해 여기는 무조건 마지막에 나와야 되고 지금은 음봉이 한 개잖아요. 그리고 여기 음봉과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쌍바닥으로 가기 때문에 폭등한 거예요. 주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들고 가시고 그래서 음봉이 나오면 월요일 시가 금요일 종가가니까 그러면 장중에는 움직이지 말라는 거죠. 금요일 종가를 하긴 하고 음봉이 나오다. 그러면 다음 주에 위로 치지 않으면 그때 비중을 좀 줄이면 됩니다. 두 번째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저는 이제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보니까 목표가를 한 9만 5천 정도까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9만 5천 되죠. 이게 목표가 현재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에 신규로 사시는 분들은 급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고 손절가 이익 실현 단가를 6만 4천 원 드리겠습니다. 6만 4천 원에 비중 절반 축소 의견 드리고요. 목표가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다 9만 5천 원 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유튜브 나나님, 저를 지칭하셨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 5만 9천 원에 10%입니다. 전문가님 덕분에 몇 번 수익을 본 주식인데 현재는 마이너스 중인데 내일이라도 추가 매수할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저는 그러니까 리포트 나올 때마다 보는데 증권사 리포트가 최근에는 조금 낮게 나왔었는데 8만 5천 원까지 나온 종목입니다. 이게 제가 여러 방송에서 3월부터인가요? 계속해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제가 이더넷 관련주다. 이게 우리 작년에 이게 엔비디아 관련주로, 엔비디아 기판 관련주로 처음에 이제 알려지면서 2, 3만 원대부터 계속해서 올라왔죠.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제가 하고 있는데, 이더넷, 기반 이제 네트워크 이제 구축을 하는 그런 이제 회사가 아리스타 네트워크입니다. 제가 요거 잠깐 차트를 띄웠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거 보시면 아리스타 네트워크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지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어요. 네트워크 장비 회사입니다. 여기에 이제 하반기에 800기가짜리 이제 기판을 납품하는 그런 이슈가 좀 있어요. 그런 이슈가 있고 지금 중국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매출 확대 이슈도 있고 해서 지금 5공장을 지금 추가 증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공장까지 해서 지금 돌리는데 지금 수요를 전혀 맞추지 못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공급이 딸리는 상황입니다. 지금 공장 가동률이 거의 100%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뭐 좋은 종목입니다. 여기다 이제 MLB 기판이라고 해서 이제 특수 기판이죠. 요거 심택하고는 좀 다른 그런, 심택은 모바일 기판을 하는 회사인데, 네트워크형 초고다층, MLB 기판이라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판매 단가 인상 이슈가 있어요. 하반기에. 그래서 제품 단가 인상되면 당연히 순이익 증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이런 종목은 절대 물론 이제 높아지긴 했는데 단기적으로 최근에 좀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높아지긴 했는데 저는 계속해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국내장에서는 엔비디아 관련주로 좀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좀 움직이면 같이 좀 움직이는 그런 속성이 좀 있는데 최근에 엔비디아가 조금 주춤하면서 조금 둔화되는 흐름이에요. 지금 제가 주봉을 띄워놨는데 주봉상 지지를 지금 정확히 받고 있어서 55,000원 정도를 지금 받고 있는데 요 정도를 좀 이탈하게 되면은 요 파란색 선 있지 않습니까? 파란색 선 정도, 즉 51,000원, 57,700원 정도까지 좀 내려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주봉상. 근데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보시면 54,600원 정도가 1차 지지라인으로 보여지는데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저는 좋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2분기 실적도 지금 보니까 2,109억 원의 매출액에 영업이익은 272억 원 나와서 YOY, 즉 작년 대비해서 49%나 증가를 해서 지금 컨센서스는 12% 정도 상회할 거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3분기, 4분기 실적이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저는 더 갈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은 조금 반도체가 좀 잘 안 가고 있어요.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오늘 좀 덜 가죠. 오늘 지금 제조업적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래서 조금 옆으로 횡보하다가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고 돌파할 거라고 봐요. 최종적으로 65,000원 정도 한번 보시고요. 지금 평단이 조금 높으시니까 비중이 한 10%시니까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51,000원에서 54,000원 요 사이로 오게 되면 한번 물타기를 하셔서 평단을 한 56,000원 정도, 55,000원 정도로 낮춰놓으시면 그 다음에 이제 거의 6만원 다시 한번 칠 거로 보여집니다. 6만원 정도 다시 오면 그 이상부터 65,000원까지 분할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네요. 아쉽지만 진단은 여기서 마치고 저희들이 준비한 히든 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든 카드, 제가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 히든 섹터는, 밸류업입니다. 밸류업 쪽인데, 제가 우리 밸류업 하면은 다들 보시는 게, 자동차, 그 다음에 이제 은행 등 금융 쪽을 보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쪽으로 한번 봤습니다. 지주사 쪽을 봤는데요. 저희 최근에 정부가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밸류업 정책 관련 세제 혜택을 좀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배당이나 이제 자사주 소각 같은 것들을 늘린 기업 같은 경우엔 구체적으로 법인세를 감면해 준다고 했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밸류업을 좀 유도하는 그런 정책을 이제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밸류업 기업에 투자하는 그럼 주주들한테는 그럼 어떤 것이 있느냐? 세금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유인을 촉진시키려고 하는 것이 그 골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제 혜택을 좀 줘서 자발적으로 이제 주주환원 정책도 하고 이제 관련해서 공시도 이제 하게 되고 그다음에 자사주 어떤 매입을 하게 되면 그거 나중에 이제 어떻게 쓰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시를 명확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을 벤치마킹 한 거죠. 그래서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런 기업, 그 다음에 주주한테 이득을 좀 주는 그런 어떤 정책을 계속 발표하고 있고 3, 4분기에도 계속적으로 밸류업을 좀 밀려고 합니다. 정책적으로 계속해서 이슈가 있어요. 정부의 어떤 이슈들이.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뉴스가 나올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세금 부담, 아까 세금 부담을 좀 낮춰주고, 여러 이제 아까 주주나,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기업에,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주주 이제 상속 있지 않습니까? 최대 주주 상속할 때에도 할증 과세를 좀 폐지해 준다고 합니다. 저희는 할증이 붙어서 이제 고액을 물려주면은 세금이 점점 세율이 좀 높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좀 크다고 봐요. 저도 이제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세금 부담이 상당히 큰데 이런 부분을 완화해 준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조금 이제 반대를 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가시권에 좀 든다고 봅니다. 이런 세제 혜택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이 밸류업 쪽에 저희 이제 영국 등 이제 유럽 자금이 좀 많이 들어왔는데 빠져나가지 않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볼만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이제 밸류업 관련해서 이제 밸류업 지수도 이제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정부가. 그래서 주주 환원 여력 관점에서 코리아 밸류 지수 150 요 예상 종목을 앞으로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한다고 해요.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 뭐 MSCI 뭐 지수라든가 코스피 200 요런 이제 여러 이제 그 지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수처럼 이제 뭔가 발표가 되면 이제 그런 것들에 이제 외국인들도 이제 보고 참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런 이제 예상 종목에 들어갈 수 있는 밸류업 지수 150에 들어갈 수 있는 기업들을 한번 지속적으로 관심을 둔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히든 종목을 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든 후보군에는요 두산이 있고 그다음 삼성물산, 그다음에 SK, 삼성생명, 그다음에 한국가스공사, 그다음에 한국전력이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제가 고른 종목은 바로 두산입니다. 네, 뭐 오늘 보면은 뭐 두산 이우비 뭐 그다음에 두산우 요런 뭐 두산도 마찬가지고 좀 오늘 좀 움직임이 좀 나왔습니다. 계속적으로 보는 종목인데 관련 자회사들 두산 에너빌리티의 어떤 뭐 좋은 어떤 이번 그 원전 체코 원전 기대감이 수주 기대감이 좀 있죠.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슈로 오늘 좀 움직임이 나온 것 같은데 지금 뭐 실적 시즌이기도 하니까 실적도 좀 괜찮고요. 두산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자회사의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업 계획이 5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이 되고 조세 특례 제한법 관련해서 이제 세제 혜택이 발표되면서 지주사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도 저번에 LS를 제가 프로에서 얘기를 좀 드린 적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SK 스퀘어도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두산이 뭐 최근에 좀 다시 이제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익 창출 능력이 개선되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정책적으로 좀 불리했지 않습니까? 전 정권에서. 그래서 좋지 않아서 두산중공업하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양대측이었습니다. 두산에. 그런데 이 두 회사가 좋지 않다 보니까 뭐 두산건설 같은 경우에 막 부도가 나고 여러 가지 좀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이슈로 인해서 좋지 않았으나 그때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상당히 체질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재무 안정성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런 부분에서 주주 환원책을 뭔가 재개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산 로보틱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분이 거의 한 68% 거의 70%에 육박하는데 지분 절반의 보호예수 기한이 10월 초입니다. 그러면 이제 10월 초 이후로 지분 매각이 가능해지게 되는데 요 지분 매각하면은 이제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주 환원책 확대에 기반이 마련된다라고 우리 증권가는 보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매출액도 좀 잘 나왔습니다. 2,693억 나왔고 이게 작년 대비 5.6%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도 236억 나와서 작년 대비 46%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도 지금 좋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산그룹이 아시다시피 에너지 쪽은 두산에너빌리티, 두산 퓨얼셀 같은 것들이 있고 기계나 자동차 섹터 두산밥켓, 두산 로보틱스 솔루션,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종목군들이 있는데 반도체 쪽도 보시면 두산전자, 그러니까 두산전자 BG, 요게 있고 두산 테스나가 있는데 최근에 두산전자가 아시다시피 요거 CCL 즉 동박 적층판 매출이 상당히 증가를 해서 제품 믹스 개선을 이바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AI 가속형 동박 뭐 솔루 첨단 소재도 같이 해서 같이 움직임이 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런 지금 자체 매출도 상당히 좋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유망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반기에 이제 매출이 이제 증가가 될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이 동박 쪽은요. 지금 상반기 말고
하반기에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그리고 요 동박 쪽이 이제 고부가 가치 제품입니다. 그래서 매출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올해 매출 18조 8,170억 원 나오고 영업이익이 1조 4,350억 나오는데 이게 2026년에는 영업이익 1조 7,980억 나옵니다. 그래서 꾸준히 내년 내후년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니까 실질적인 부분도 괜찮고 밸류업 쪽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자회사들의 어떤 가치 또한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회사 두산중공업, 두산로보틱스의 자회사 가치만 해도 5조 8천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매수가는 오늘 종가로 지금 얘기 드리고 목표가는 25만 5천 원, 손절가는 19만 9,500원 제시해 드립니다. 네,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히든카드 이제 키워드는 과도한 주가 하락, 인터넷주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주인데요. 우리가 이제 보면 카카오가 21년도 뭐 이렇게 국민주였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네이버를 좋아해서 네이버도 많이 가고, 그래서 인터넷주가 21년도까지 많이 갔죠. 그래서 21년도는 이렇게 인터넷주가 많이 갔을 때는 언택트 시대 코로나가 오고, 그래서 매출이 아주 잘 나오고 이익도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주식이 많이 갔습니다. 카카오도 뭐 기본적으로 2018년 기준으로 10배가 올랐습니다. 핵심 1등주들이 10배가 올랐으니까 엄청나게 간 거죠. 그러면 지금 이익이 안 나오냐? 이것도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근데 주식은 왜 이렇게 17만 원 갔다가 카카오가 4만 원 와 있고요. 네이버도 46만 5천 갔다가 지금 17만 원이에요. 그죠? 그런데 반타작 가려고 그러죠. 이렇게 주식이 왜 이렇게 실적이 그만큼 많이 나빠진 것도 아닌데 이렇게 안 좋을까, 주가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시세 형성 원리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우리나라 인터넷주라든 이런 주식들은 이제 실적이 그동안 22년도는 역성장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23년도부터는 좀 나아지다가 지금 한 매출도 한 10% 내외 이렇게 성장을 다시 재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 가지고는 과거에 30%씩 이렇게 성장했는데 10% 가지고는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건 있습니다. 전체 우리 인터넷 산업에서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빨리 알아야 된대요. 제가 작년에 부터 시작해서 AI 혁명 시대의 뭐 투자 비법 이렇게 들으면 앞으로 10년 뒤에는 어떤 세상이 올까? 그러면 10년 뒤에는 세상이 전 세계가 거의 하나로 통합니다. 즉 가장 잘하는 기업 한 개가 살아가는 시대. 그러면 우리가 뭐 네이버가 우리나라 거의 뭐 3분의 1 이상을 거의 검색을 시장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럼 미국은 뭐 구글 있고 세계가 구글인데 아직 세계는 미국이 제일 우리는 구글을 많이 안 쓰고 있지만 그래도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럼 앞으로는 미국의 기업들이 AI 혁명 시대 본거지가 거기니까 본토에 그러면 거기에서 자라는 인터넷주가 세상을 지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큰 흐름에 우리가 인터넷주나 이런 거 사야 될 필요는 없어요. 장기 투자를 할 필요 없고, 뭐 매매한다든지 주식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뭐 짧게 뭐 20%나 이런 거 할 수는 있지만, 이제는 과거에 21년도 고가 46만 5천 원, 네이버, 카카오 17만 2천 원을 돌파가 저는 불투명한 건데, 저는 작년에도 뭐 그랬지만 27년도 되면 아마 카카오도 439점 돌파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좀 좋게 봤는데, 그래서 작년에 올해도 괜찮다고 벌써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갈 걸 봤어요. 그런데 이게 주식이 아닌 거예요. 더 안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그러면 지금 이제 카카오는 이미 죽었고요. 제가 15년도 토마토 TV에서는 4차 산업혁명 수혜주 중에 초보자는 잘 모르면 그냥 카카오만 사모아라. 카카오만 사모으면 10년 사모으면 10배는 먹으니까 10배 먹고 나오면 된다. 그때 팔고. 그래서 카카오만 사고 소형주 이것저것 사지 마라. 잘 모르면 뭐 부실주로 왜 사냐. 카카오만 사면. 그런데 다시 회복하고 어느 정도 갈 거라 봤는데 주식 못 가고 있거든요. 실적도 괜찮습니다. 네이버도 지금 올해는. 그런데 주식이 안 가요. 그러면 뭔가 있다. 이게 바로 빅테크 AI 공세가 지금 강력히 나오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이버도 카카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중국 커머스 시장이 전 세계를 침공하고 있죠. 테무, 알리, 세계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얘들은 막 100%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인터넷 기업은 돈을 빌려서 많이 하니까 고금리가 지속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큰 흐름은 뭐 이렇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매매하고 싶어도 그래도 현재는 이 우리가 동영상 그 콘텐츠 있죠. 쇼폼이라 그러죠. 뭐 네이버에 쇼폼 영상들 쇼폼 이렇게 그거 보다 보면 계속 돌아가죠, 그죠? 그거 보다 보면 시간도 잘 가고 막 많은 내용 뭐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영상 중심 콘텐츠를 우리 네이버가 대응을 잘 못한 거예요. 카카오는 뭐 존재도 별로 없고요, 쇼폼에. 근데 네이버는 이제 뭐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틱톡이 세계 뭐 쇼폼 장악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유튜브 막 있잖아요, 또. 그래서 이제는 이걸 또 해야 되는데, 토탈 사이트들은. 그건 이제 본격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리고 21년 고가 대비 지금 주식이, 네이버가 68%인가? 그리고 카카오는 뭐 78%? 뭐 이렇게 빠졌어요, 저가 대비. 지금 저가 수준이 있으니까. 주가 이리 하락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과도한 주가는 하락해 있다. 그러면 많이 빠지면 기술적으로 큰 특별한 호재 없어도 어느 정도는 오릅니다. 20%는 20%, 50%는. 그러니까, 그렇다. 이렇게 보고요. 저도 히든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카드가 이렇게 있는데요. 카카오 네이버 숲. 지난번에 제가 숲을 해드렸었는데, 여기 핵심적인 거, 나머지는 뭐 인터넷 기업들 이렇게 쭉 있죠. 제가 원픽은 네이버입니다. 그래서 네이버를 가지고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중장기 성장 동력이 부족. 좀 전에 글로벌적 AI 혁명 시대에 AI 공세가 우리나라 빅테크 기업들이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 지지부진. 지금 카카오는 뭐 다른 뭐 법정 리스크도 뭐 여러 가지 있고 또 네이버도 뭐 일본어 또 뭐 복잡하고 그러죠. 근데 그나마 네이버는 외국인들이 아직도 뭐 지분이 47% 이렇게 있는데, 근데 외국인은 워낙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외국인 좀 계속 팔았어요. 근데 개인이 많이 빠져서 사는데, 과거에 같이 많이 빠졌으니까 그 주가 금방 회복한다 생각하면 안 되시고요. 전반적으로 과거의 고점은 돌파는 진짜 쉽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성장 동력이 없다는 거죠. 없는 게 이제 부재예요. 그래서 그 멀티플이 계속 할인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할인 내려온 게 아니라 현재는 적정 주가보다 한 20% 정도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뭐 내년에 영업이익 한 2조 나오니까 인터넷 기업은 매출이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물론 중요하지만 마진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리레이팅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지금 되고 있는데. 다시 재평가를 받으면 어느 정도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요. 안정적인 지금 펀더멘털은 좀 안정적이고 우리나라에 뭐 계속 장악하고 있으니까 포털을 그러니까 실적 개선되고 이커머스 시장 국내도 아직도 10% 계속 성장하고 있으니까 견조합니다. 그래서 2분기 예상 실적을 보니까 매출액이 한 9% 정도,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한 10% 정도는 할까. 그래서 이제 반등하고 있다. 턴어라운드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저는 주식은 뭐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빠졌다고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특별하게 큰 모멘텀 없는데 그래도 오늘 외국인도 사고 여러 개 샀으니까 기술적으로 보면 좀 눌림목 구간에 17만 정도, 3,000원 정도의 매수를 하면 목표가는 너무 크게 보지 말고 이 전고점 근처에 요것은 한번 장기적으로 돌파하고 단기적으로는 19만 원대고요. 21만 이렇게 주봉으로 보면 이렇게 있으니까 목표가는 중기 한 6개월 정도 21만 정도 보고요. 전고점 정도 25만 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아직까지 큰 성장 모멘텀 못 쓰니까 16만 5천 원 손절가 꼭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네이버로 이렇게 해서 히든카드 드렸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종목 진단 여기까지 하고 히든카드까지 다 마무리했습니다. 저도 이제 매주 일요일 저녁에 일주일 주간 전망도 하고 그 다음에 진단도 해드리고, 뭐, 여러 가지 돈 버는 비법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사 1등TV 유튜브에 오시면 항상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저도, 이번 주 금요일 날, 오후 4시에 유튜브에서, 섹터별로 이제 어떤 게 가는지, 어떤 게 좀 봐야 될지, 이런 것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좀 봐야 될 업종도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2일 금요일 오후 4시에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밤에도 더운 여름철입니다. 그래도 편안하게 주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